6일 지방선거 본투표가 충남 지역 투표소 752곳에서 실시됩니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충청의 미래당 최기복 충남도지사 후보가 사퇴한 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태용 후보는 지역 순회 유세를 이어가며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LG엘로비전 충남방송은 내일 저녁 7시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번 방송은 서산 솔빛공원에서 펼쳐지는 문화공연과 지역을 대표하는 패널들의 토크쇼로 구성됩니다. 충남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5월 도내 평균 강수량은 저평년 대비 5.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의 미래당 최기복 충남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사퇴한 뒤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최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와 정책 공약 연대를 통해 도민과 약속한 꿈을 실현하고자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양 후보는 최 후보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는 사명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태용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청양과 부여 등에서 지역 순회 유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의 공약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와 선거 구민을 고발했습니다. 먼저 후보자 A씨는 선거 홍보물에 사실과 다른 자신의 업적을 작성하고 우편으로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민 B씨는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본투표가 충남 지역 투표소 752곳에서 실시되는데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확진자는 신분증과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확인 안내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 용지는 모두 7장으로 2번에 걸쳐서 투표하게 되는데요. 먼저 1차로 투표용지 석 장을 받아 기표한 뒤에 투표함에 넣고 2차로 넉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와는 달리 본투표는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투표소에만 투표 가능합니다. LG엘로비전 충남방송이 내일 저녁 7시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충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당진과 서산 등 충남 6개 시군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의 개표 상황과 득표율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표 방송은 서산 솔빛공원에서 펼쳐지는 문화공연과 지역을 대표하는 패널들의 토크쇼로 구성되는데요. 충남방송 개표 방송은 채널 25번 외에도 유튜브 채널 헬로 충남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선거 기간에는 후보들만 바쁘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또 사무원 등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눈꽃 뜰 데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영상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종 모의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사전투표소와 동일하게 운영해서 실전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선거 전용 통신망이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통합병보 시스템이 잘 검색이 되는지, 또 7장의 투표용지가 정해진 색상에 맞게 출력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고, 정전이나 통신망 장애 등의 모의 장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 소방서가 6일 지방선거를 맞아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특별 경계 근무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31일 저녁 6시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실시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관내 투표소와 개표소 51곳에 소방안전요원과 소방차가 배치되며 화재 예방 순찰도 강화됩니다. 또 소방서는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충남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5월 도내 평균 강수량은 5.4mm로 평균 대비 5.7%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6개월 도내 강수량도 183.7mm로 평년 대비 6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저수율은 60.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만일 오늘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논산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의 밭은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되는데요. 당장 밭작물 피해가 우려되면서 충남도는 39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하는 등 가뭄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첫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약 94만 건의 신청 접수가 이뤄졌으며 71만여 명에게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과는 달라진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면서 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손실보전금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소상공인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정부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 신속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 계산서 등을 활용했습니다.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 변경된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1차와 2차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던 일부 자영업자 중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의 속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날 오후 자영업자 대표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한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속출했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해서 오늘 신청했는데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왜 갑자기 매출 감소 기준이 바뀐 건가요? 돈 주기 싫어서 말 바뀐 거 아니에요? 라며 되물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 B씨의 경우 미리 사업자를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B씨는 2021년 4월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지만 매장의 사정으로 인해 실제 영업 개시는 2개월 뒤인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미리 했다는 이유로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던 5월 매출이 영원으로 잡히게 됐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없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산교육지원청이 학교 도서실의 장서 정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올해 15번째 학교 도서실 정리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우휘진 장학사를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우희진입니다. 예, 먼저 학교 도서실 장서 정리 지원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 도서실 장서 정리 지원 사업이란
학교 도서실에 있는 책들을 점검하고 폐기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업무를 감축해서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학교는 매년 학교 기본 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적으로 도서 구입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새로운 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 폐기는 필수가 아니다 보니 계속 쌓이게 되면 신간을 비치할 장소가 부족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서산에 있는 54개 학교 중에 절반이 넘는 34개의 도서실을 정비해서 학생들이 학교 도서실을 카페처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럼 기대되는 효과도 궁금하고요. 또 현장에서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작년 도서실 장서 점검 사업의 만족도 결과가 5점 만점에서 4.92점이었거든요. 아주 높은 점수죠. 도서실 장서를 점검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전문성과 함께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빈 시간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학교지원센터는 이런 학교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선생님들이 오롯이 수업과 학생의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저희는 도서실 장서 정리 지원뿐만 아니라 유해약품이 많은 과학실 정리 지원 사업, 수업 교육선을 예방하기 위한 단기 수업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해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오희진 장학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역 방송의 위기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지원책도 없고 또 불합리한 제도는 그대로인데요.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방송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지역 분권 실현의 구심축으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지역 채널. 그러나 실상은 중앙 중심, 게다가 새로운 플랫폼의 잠식에 고사 위기입니다. 절실한 대안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 지역 방송의 위기를 짚고 해법을 찾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미디어가 중요하고 지역 채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상황에 그냥 내몰려 있죠. 위기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공성을 담보하는 지역 미디어가 지원 체계 없이는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주로 체계적으로 학회에서는 제도와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시됐습니다. 지역 채널은 뉴스와 프로그램, 실시간 재난방송과 사회 환원 활동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20년 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최적화된 서비스로 급성장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와는 출발선도 달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입니다. 지역 채널들이 그 지역 방송으로서 기하는 바가 큰데 OTT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불리한 여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정부나 정부 기관들에서는 지역 채널이 제대로 지역 방송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여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 채널에는 방송의 공적 역할과 더불어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지역 방송의 위상과 역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이제는 과감히 틀을 깬 규제 개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한 목소리로 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